세계 경제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24년 만에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발도상국 혜택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개발도상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중국은 혜택을 포기했을까? 이 문제를 집중 분석합니다. 먼저 개발도상국, 즉 개도국이란 무엇일까요? 그러시 보기에 대도국이란 무엇일까요? WTO에서는 각 나라가 스스로 나는 개발도상국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위를 인정받으면 몇 가지 특별 혜택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관세 인하를 늦출 수 있고 긴급 수입 제한 같은 세이프가드도 더 관대하게 적용됩니다. 또 수출 보조금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직 성장 중이니 조금 더 보호해 달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 세계 최대 수출국입니다.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는 동시에 세계 경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하지만 1인당 소득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여전히 세계 6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국가 규모로는 선진국, 그러나 국민 평균 수준은 개도국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 모순은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의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후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개도국 혜택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줄곧 우리는 세계 최대 개도국이라며 버텨왔죠. 그 사이 WTO의 신뢰도와 협상력은 약화됐고 미국은 다자무역 체제 대신 관세 중심의 양자 협상 전략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25년 중국이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WTO 협상에서 더 이상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겠다. 하지만 개도국이라는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즉, 혜택은 포기하지만 이름표는 떼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하는 동시에 다른 국제협상에서 개도국으로 남아있으려는 전략입니다. 특히 UN 기후협상 같은 자리에서는 선진국이 되면 부담해야 할 기여금이 훨씬 커지거든요. WTO 사무총장은 중국의 결정을 수년간 노력의 결실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전문가들은 너무 늦었고 WTO 자체가 이미 힘을 잃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WTO를 우회해 자국 중심의 무역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WTO의 개혁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속내는 뭘까요? 첫째, 자신감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올해 1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이미지 전략입니다. 개도국 혜택은 포기하면서도 자유무역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거죠. 셋째, 현실적 이유입니다. 중국 내부에는 여전히 심각한 소득 불평등과 지역 격차가 존재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선진국이라고 선언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은 WTO 개도국 혜택을 포기하면서도 지위는 유지하는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해가면서도 기후협상 등 다른 무대에서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이죠. 하지만 이것은 더 큰 질문을 남깁니다. 과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경제 규모와 국민 생활 수준 사이의 불균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앞으로 WTO의 역할, 그리고 중국의 다음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